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질 명식 이민년 신해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의 향배를 우리가 기신인지 구신인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용신인지 희신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핵심 축을 이룬다. 즉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순차적으로 이 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간목은 첫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간목과 같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목과 을목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경우 같은 나무죠. 그 다음에 양기가 아니라 온기를 가지고 있다. 따뜻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으로서 똑같은 것이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목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 될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인데, 같은 나무라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라든가 성향 같은 것이 그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단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휘어지지 않고 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음은 양보다는 작은 개념이고요. 음은 양보다는 부드러운 개념,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다라고 하면 음은 잘 휘어져 있다, 잘 휘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목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큰 소나무라든가 또는 전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잘 휘어지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양류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으로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무, 목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음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양목은 곧고 단단하고 튼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양목에 비해서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양을 나누는 실익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간목 같은 것은 단단하니까 그 용도가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 쓰는데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으로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간목을 용도 있는 제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 화목이기 때문에 화초를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화초는 경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베는 순간 죽습니다. 그죠? 그런 용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꺾꽂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꺾꽂이도 해당이 되죠. 그거는 이제 가지치기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금을 써서 목을 또 살리는 개념이고,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을목은 뭘 쓸 수 있다? 금을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을목은 제목으로서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을목은 경금을 쓰는 얘는 을목을 살리기 위해서 경금을 쓰는 것이고, 작벌하는 용도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을목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병화와 적정량의 수가 있어서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요. 병화는 을목의 기력을, 을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간목은 경금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을목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해서 쓰고요. 나머지 글자들 무토, 기토라든가 경금, 신금이라든가 또는
같은 간목, 을목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임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참작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병화개수는 주로 을목은 병화 개수가 없어서는 을목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핵심적인 용신 두 가지가 바로 병화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 볼 때는 이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육친론은 재성이 있어야 뭐 돈을 번다, 뭐 관성이 있어야지만 남편 덕이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론상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을목이 어느 정도의 용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부귀 빈천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동이 되면서 해월이 되는 것이고요.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월입니다. 그리고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계절은 겨울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입동, 겨울에 관문을 지나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초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초겨울. 그래서 동이라고도 하고요. 맹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은 해월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절은 3개월씩 묶어서 추나 추동을 구분하게 되는데, 해월하고 자월하고 축월이 모두 겨울이 되겠죠. 해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해요. 중동. 수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수기가 왕성하고 추운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중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의 끝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겨울이라고 해서 이때는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을 여러분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사주를 볼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엄동설한, 이 말도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 남극대륙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극대륙 기온이 영하 40도, 50도, 심한 경우 60도 밑으로 또 떨어지고요. 물을 갖다 붓는 순간, 뜨거운 물을 부어도 순간 얼어서 쇠만큼이나 단단한 얼음이 얼 정도가 되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저번 해에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황제 펭귄인가요? 황제 펭귄이 거기서 이제 알을 품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 이제 그 암컷은 알을 낳은 다음에 바다 가서 먹이를 이렇게 잡으러 가고요. 이제 아빠 펭귄, 이제 수컷 펭귄이 알을 품게 되는데, 이 수컷 펭귄들도 알을 잘 품는 펭귄이 있는가 하면 또 알을 잘 품지 못하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발등 위에 올려놓고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귀엽기도 한데 좀 짠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놓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 알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알을 발등에서 놓치는 순간 얼어버립니다. 순간 몇 초도 안 걸려서 바로 얼어서 그 알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아빠 펭귄은 이제 알을 품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아픈 그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심파극도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눈물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대륙 해월, 자월, 축월은 남극 대륙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해자 축월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해자 축월은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절기 중에서는 왜 그런 수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 됩니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해자 축월이 모두 수가 왕한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 축월은 이제 수의 쇠지가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진술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자축 북방 으로서 방압이 형성되면 축월도 수가 왕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진수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분들은 축월하면은 저건 토로 보지 말고 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주를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술충변은 토가 왕한 계절 딱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해 두시고, 방압이 형성될 때, 해자축 방압이 형성되면 그때는 수가 다시 왕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령이 축월일 때 축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내밀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수왕절의 엄동에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지만,
목은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절지, 유월의 절태지, 수월이면 양지. 이 목은 지금 이제 해월이 되면 여기가 이제 장생처가 된다. 장생처. 그래서 해 중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그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임수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장생된 간목이기 때문에 해월은 목은 약하지 않습니다. 목은 절대 약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원래는 수생목이 되는 거잖아요. 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 겨울에 동절은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얼게 되죠. 그래서 수생목이 아니라 수극목이 될 수도 있다. 왜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얼면 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얼면 마치 금과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초를 심어놨는데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를 화초 위에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고 하면 그냥 뿌리를 배양할 수 있고 하지만은 얼음 덩어리는 마치 면도칼 같다니까요. 맞으면은 죽습니다. 우박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박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면은 과수원에 있는 사과라든가 과수원에 있는 배 또는 화초 또는 들판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 다 상처를 받죠. 그게 수가 얼게 되면 우박과 같이 되기 때문에 수생목한 것이 아니라 수극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은 수가 일간도왕하고 수도왕에서 을목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화가 없으면 을목이 얼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치 경금, 신금과 같은 얼음 덩어리 때문에 을목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월의 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 필요 없습니까? 병화하고 정화가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겨울에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날로 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겨울에 비닐하우스, 하우스 재배 같은 거 할 때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하우스를 재배를 할 때 햇볕이 양지 바른 곳에서 하우스 재배를 할 때 난방비가 확실히 덜 들겠죠. 근데 음지에다가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난방으로만 역시 그걸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겠죠.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딸기 키우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게 나오면 그 재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에는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공력은 어디에 있다? 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이 병화가 크게 을목을 살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뿌리 있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화가 없고 금수만 많다 그러면 그 화초는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요. 다음에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나머지 사주 8글자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배합되어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은 음목이 되겠죠. 음에 해당되는 음목.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해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다. 자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지만은 해수는 그 본기가 양수인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는 그 본체가 양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자 있는 본기는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고요. 해수는 체는 음이지만 반대로 양어를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어떤 수? 양수가 되는데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극목이 아니라 원래는 수생목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원령 있는 해수가 나인 을목을 생해주어서 생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하자는 다시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임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목이 양수를 받죠. 체음 요양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오늘은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 간목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정인격이 되시고 됩니다. 물론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일간도 원령의 통근에서 왕하고 수도 왕하다라고 보지만, 간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판은 아니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수다 목부가 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못하고요. 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게 되고,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천하가 남극대륙 생각하시라 했죠.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월의 을목은 급선무는 뭐다?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 그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뿔이 있는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 똑같이 원령에 있는 해수, 일지에 있는 해수, 이거 수가 너무 많아지죠. 과유불급,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어죽게, 특히나 동절에는 나를 얼어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인성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분명히 해월의 임수는 이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목 입장에서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 을목이 부목되기 때문에 이 임수는 뭘 해야 된다? 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제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월간에 있는 신금은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 신금은 을목한테 칠살평관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근데 더 나쁜 것은 수를 다시 생해는 금생수하죠. 저 신금은 일간을 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그 수는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어죽게 만드는 것이니, 이 금수는 해월의 을목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목화의 기운을 얻어서 반드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연지 이렇게 인목이 있어서 이 인목은 해수를 끌어당기죠. 인해합목하기 때문에 목의 세력도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을목이 여기 자체 통근할 수 있다라고, 물론 해수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물속에 잠겨져 있는 간목에 통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해합목에서 뿌리가 튼튼하다. 그래도 이거 금수의 기운이 세력이, 물론 월간에 있는 신금 자체는 뿌리가 없지만 수의 기운이 너무 왕해서 차가워져 있다. 인중에 있는 병 하나 가지고 조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다시 식상엔 화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을 때, 이 병화는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약하진 않지만, 자, 병화가 왕할까요? 임수가 왕할까요? 이 임수는 해수 두 개, 자수까지 있고요. 신금 이렇게 생을 해주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에 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 이 병화하고 신금하고 또 병신합수에서 병신합수가 돼서 수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병신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병신합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를 얻은 것은 좋지만 그래도 목화의 기운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울로는 목화운으로 행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임자개축대원 수운 때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갑인대원부터 좋아질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24살 까지, 그러니까 정미대운 전까지는 힘들고 정미대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발전할 수 있다니까 조금 늦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병자씨보다는 오히려 병술씨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수보다는 이제 술토가 있게 되면 천간에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토인 술토가 있으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화 자체가 인해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극히 미약하더라도 여기 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힘도 좀 더 커지고요. 술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병자시보다는 뭐 병술시도 나쁘지 않다. 병자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운이 이제 금수운을 지나서 목화운으로 가기까지가 20년 또는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면 병술시는 뭐 초년에도 이 술토의 기운을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자시 아니면 병술시 정도를 저는 좀 추천드리게 되겠고요. 저 임수를 제외한다고 해서 무토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자, 이 해수는 예하고 인해 한목하죠. 이 해수는 예하고 인해 한목하면 오히려 수보다는 목이 더 왕해지게 되겠고, 또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라고 하지만은 무토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해 중에 있는 무토, 술 중에 인 중에 있는 무토는 제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목의 기운이 토를 갖다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저는 만약에 무인시를 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병술시가 월등히, 이거는 병자시에서 병술시는 조금 더 위를 점한다라고 보지만 무인시에 비해서 병술시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기묘시는 뭐 더더욱 뭐 제가 봤을 땐 추천드릴 수 없고, 경진시, 신사시는 절대 비추입니다. 이거는 절대 저는 비추 빨간색으로 일단 하는데, 일단 경진시는 넘어가고요. 신사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해수는 예하고 합을 하지만 이 해수는 예하고 충이 사의 충이 되죠. 그 다음에 신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을목을 극해하게 되게 되면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낳지 말아야 될 시가 신사시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술사한테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시가 이제 사시부터 요 신시까지 요 정도인데, 어떤 분이 덜컥 또 괜찮다고 하면서 신사시를 또 이렇게 추천해서 이날 아기를 낳게 되면 대략 난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수가 있어서 통관된다 하더라도 매우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화가 필요한데 이모시, 물론 오화라고 하는 것을 얻었지만 다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해수 두 개 뿌리를 두죠. 물론 인해한목해서 수의 기운을 조금 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임수가 이렇게 시간이 있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을목이 부목된다. 물론 임목이 있어서 을목이 불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초년 수 금수 대운 때 매우 좀 어려운 좀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 천간에 간목이 있어서 뭐 등락개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금을 얻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는 단점이 있고, 갑신 을류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인중병화 하나밖에 없죠.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권장한다라고 하면 저는 병자시 또는 병술시인데, 병자시 애기 낳기 힘들죠. 밤 새벽 12시 정도 되니까 차라리 좀 늦더라도 이 병술시를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